여기 또 대단한 유튜브 한 분 계시네요. 악성 바이러스를 그야말로 대단하게 전파하는 분이네요. 혹시의 무민하는 유튜버인데 결국은 뭐 윤튜브 윤서인? 이름이 윤서인 씨인가 봐요. 여기 보니까 뭐 윤서인이라고 이름이 나오네요. 윤서인 출마 선언하다. 출마 선언 정치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뭐 만화가라고 뭐 그런 말이 나오네요. 들어보니까요. 그럼 만화라면 일종의 예술 쪽인데 문화 예술 쪽인데 이 문화 예술이요.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 문화 예술 이런 쪽은 상상력 다음에 그 시대의 거짓 신화를 고발하는 그러니까 기득권의 부정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뭐 저항 정신이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통 이렇게 정신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의 어떤 당년 시대는 어떤 관습이나 어떤 정치 문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발상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기득권에 대해서 기득권 구조를 타파를 하고 결국은 약자나 전체 서민들의 어떤 입장을 에 대해서 아픔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하고 이런 정신으로 보통 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물론 뭐 시대마다 틀리긴 한데 예술, 문학 이런 것이 어떤 오히려 기득권에게 봉사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에 친일을 한 예술인도 있었고 해방 후에도 있었고 서정주 씨 같이 아주 뛰어난 시인이면서 이지만 어떤 기득권 기존 정치에 봉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뛰어난 문학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크게 못 보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중에 예술 지상주의라고 해서 그 예술 지상주의라는 게 문학이나 이런 예술 이런 쪽은 까딱 이렇게 순수 쪽으로 가버리면요. 그것이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쪽으로 일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어차피 현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현실에서 사는 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러다 보면 상당 부분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권력에 어떤 봉사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서정주 씨도 그랬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동영상 몇 개를 보니까요. 많이 보진 않았는데, 뭐, 제가 말하는 심각한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사정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만화가라는 어떤 예술적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공권력으로 통제를 많이 한다. 이런 불만 표시도 들어 하고 그렇게 해요, 보니까.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하는데, 이 시대의 현실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보면, 여기, 제가 몇 번 평가를 했던 성재준 씨 TV에 보면, 한국 영화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한국 영화에서 자기가 이제, 이분은 뭐 그런 어떤 고급 취향이 있는가 봐요. 독서를 주로 하고 또 영화를 주로 보고 또 한 가지 또 뭐 주로 하는 게 취미가, 그런 취미가 있다 그러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한국 영화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영화가 망한 건 아니고요. 한국 영화가 인구 대비 측면에서 볼 때는 세계적으로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예요. 그거는 그만한 사정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 이유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요. 또 영화가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그런 영향력도 꽤 컸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한국 영화의 어떤 문제성으로서 대중적인 힘이 너무 강하고 뒤에 뭐 이런 들어보면 나오는데 주로 그 얘기를 세 가지를 요약하더라고요. 안 들어봐도 대중적인 힘이 너무 강해서 영화가 대중의 어떤 입장을 너무 고려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평론가와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무시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문가와 영화를 보는 사람들 어떤 일반 대중과 사이에 어떤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전문가의 어떤 그런 입장이 많이 배려를 되고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저건 현실을 모르는 얘기예요. 오늘날 영화를 보는 대중들은 수준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화에 이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굳이 전문가 일반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어떤 영화 평론가적인 수준으로 이미 대중이 가 있어요. 저렇게 억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옛날같이 영화 평론가가 어떤 고유의 어떤 자기 직업이랄까 그런 성격으로서 지금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또 뭐 같은 취지겠지만 다 두 번째로 대중성을 너무 반영을 하고 예술성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 얘기는 아까 조금 했으니까 그렇고요.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예술성이라는 것도 단순하지 않아요. 또 세 번째로 예술이 도덕에 의해서 무슨 제한되고 있다. 예술적 어떤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뭐 정부라든지 뭐 국가기구에 의해서 뭐 심의를 너무 하고 통제를 너무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억지예요. 현 정부 같이 이런 물러트는 정부가 어디에 있어요. 본인도 벌써 유튜브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전혀 사실하고 안 맞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누구도 간섭하지 않잖아 지금요. 이 유튜브가 그런 것을 다 그렇게 그냥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유튜브란 게 세계 자본시장이잖아요. 뭐 그건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튜브가 지금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거짓말과 선동이 난동해서 지금 대한민국같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유튜브에서 거짓말 선동하는 정도가 없을 정도인데 그래도 그냥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심의를 한다 그래요. 옛날에 이분들이 좋아하는 뭐 박정희 시절 이런 시절 같은 이런 게 말도 돼요. 있을 수 없잖아요. 영화가 사전 금지를 다 하고 다 자르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분의 얘기를 현실을 모르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뭐 지식도 보니까 뭐 정확한 지식이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책 같은데 그 거대한 어떤 학자들 책에서 단 한 줄을 빼면 안 되는데 그분들은 엄청난 그거 지식의 범위가 그거 깊은데 한 줄을 딱 빼가지고 그것을 사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분 얘기를 하려고 안 했는데도 길어지네요. 조금만 더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 안에서 인간의 삶이 구체화되는 그런 현실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깊이 그거 천착을 안 하고 대치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누리는 거 맞죠? 이게 엄연히 돈벌이도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술지상주의 이런 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되는 것이죠. 예술지상주의에서는 순수성 그건데 자기는 이렇게 현실적인 이익을 노력을 하면서도 그 권력을 추구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에요. 좀 저급한 이중성이에요. 저 같은 사람 보면 딱 보면 벌써 판단해요. 보면 뭐 좀 고급적인 같지만도 사실은 그것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요. 그러니까 이분 통역들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뭐가 뭔지 이 정도로 하고 이것을 한국 영화를 어디 갔느냐 제가 따로 이것을 한번 동영상을 보고 비판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 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이 정도로 해야 되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윤서인 씨도 어차피 같은 만화가고 이런 부분과 같이
그 예술 활동에 있어서 뭐 국가의 통제가 너무 심하다, 예술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도 같이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렇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이 팽미애라는 뭐 이분은 자 보세요. 좋은 정책들 전라도에서 먼저 쓰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저렇게 지역 감정으로 그거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좀처럼 안 쓰거든요. 설령 자기가 지역적으로 어떤 구분하는 의식이 강하더라도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어떤 유튜브에다가 전파되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노골적으로 써버리겠어요? 자기는 현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전라도를 빌려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슬쩍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느 한 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고도의 전략으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유튜브 환경이 저렇게 무식하게 밀고 나가도 다 통과되기 때문에 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여기 유튜브 시청자들이 다 박수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전략을 짜서 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강하게 그렇게 배팅을 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뭐 미국에 있는지 몰라 아마 그럴 것 같아. 미국에 있는 나를 잡아가겠어 설마? 뭐 그런 안전판도 생각하는 가능성도 있고요. 한국 내에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 같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 못해요. 이번 보면 누구더라? 여기 지난번에 그 장하석인가 그 부분을 보니까 막 노골적으로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막 그래 버리더라고요. 뭐든지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설령 마음이 그렇더라도 표현을 잘 못해요. 유튜브에서 잘 안 해요. 이거 보세요. 전라도 이런 말 노골적으로 써버렸잖아요. 얼마나 예민한데 그 한국에서 지역감정 이 문제가 다들 그 웬만해서는 성격이 이렇게 강한 사람도 저렇게 표현을 안 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만큼 이 사람은요, 어떤 자기의 어떤 안전판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아주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강하게, 배팅을 하면 더 먹힌다는 거, 이것을 딱 계산한 거예요. 책 보면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글들에도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찬찬히 뭐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찬찬히 보면 이렇게 비판을 넣어서 분명히 있거든, 모습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전부 다 그쪽 진영 논리에 어떤 폭력성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갈 때만큼 가버렸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이 갈 때까지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 법적인 책임 묻는 게 길인데 그걸 지금 무능한 정부, 이 무능한 대한민국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몇 부 후차. 인간은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악마로 다 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그 환경이 그 환경 속에 있는 개개인들을 천사로 만들 수도 있고 악마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특히 유튜브 이 공간은 전부 인간을 악마로 다 만들고 있어요. 국가나 정치권 책임이 크죠,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설령 생각이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어떤 입장이나 자기 어떤 철학이 무슨 보수도 어쨌든 그게 어디 있든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역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익을 취하는 이런 방식까지는 가는 거는 무리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는. 어떤 사람이 어떤 한계가 있지. 이게 먹힌다고 해서 이렇게 확 배팅을 해버리잖아요. 이 양반은요. 그것도 막 노골적으로 이 새끼, 저 새끼 그래버리고, 또 장하석 씨한테도 그러고, 또 누구한테도 수시로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더라고. 대통령한테 한 번씩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임마, 전마 그러고. 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막 수많은 사람 보는 이 전파 속에서 얘기를 하면요. 그 오염이 다 돼요, 오염. 인간이 인간에게 무슨, 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 전파성이 있으면 그만큼 공익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고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죄가 뭡니까? 그게 전파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라고 모욕죄보다 좀 강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전파세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윤서인이라는 이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고 다른 부분 들어있던데,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 팩맨 TV, 성재진 TV 그 못지않게 이 사람도 악성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회수가 벌써 11만이나 되고요. 뭐 구독자도 뭐 11만 되고, 뭐 댓글만 해도 2천 몇 개가 지금 달려 있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전파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작은 방송국 수준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적 규제가 들어가야 돼요. 유튜브고 온라인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전파성이 높은 데는 왜 이 정부, 이 대한민국 정치권이 이거에 대해서 일반 방송에 준하는 그런 법 적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적용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플랫폼 종류와 무슨 관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파성이 있으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거기서 책임 묻는 그런 체계로 넘어가는 게 맞죠. 그게 민주주의죠. 어쨌든 이분도 팩맨 TV, 성재전 TV 그 못지않게 악성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으니까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비판해줘야 돼요. 비판해야지 그래도 이런 어떤 매트릭스에 빠지지 않는 일부라도 나오고 이런 방송을 보고 이게 저분 얘기가 다 옳은 거고 그냥 대충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구석 보니까 다 안 맞구나 하는 것을 일부라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취지에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래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자연 상태로 그냥 둬버리면요 인간 세계는 동물의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인간 세계 인간요.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모든 문명화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 현대 인류가 이 정도로 온 거예요. 옛날에 수백 년 전, 천년 전에는 인간은 거의 동물처럼 살았어요. 텔레비전에 무슨 사각 같은데 보면 깨끗이 이렇게 마을 같은 데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온 길거리에 또 똥이 돌아다니고 사람 죽이는 것을 여사로 알고 인권이라고 전혀 보장 안 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전부 다요. 그게 뭐냐니까 환경이에요. 환경. 현대화되면서 환경이 인간이 어떤 사회적 동물로서 환경이 갖추어지고 이러니까 모든 분야가 이렇게 인간이 이제 그런 어떤 자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적절한 어떤 윤리도 챙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별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걸 어차피 한 번만에는 못 끝낼 것 같으니까 뭐 최소한 한두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지 말라. 제 제목부터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어서 하죠. 예.